억수로 있으니까 4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차지하면 이 부분이 뭐가 남냐면 fx 플러스 2가 남죠. 자, 우리가 여기서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서 1로 집어넣으면 f1은 2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여기 f1이 될 거니까 2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1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 풀이 이렇게 풀고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풀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은 다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해. 그래서 풀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2차 함수 fx고 개수가 1인 것까지 알려줬네요. 문제는 항상 선생님이 다시 부탁하지만 꼼꼼히 천천히 다 읽으세요. 문제 풀이 과정이 짧아지는 거지 풀이 속도를 너무 빨리 풀거나 문제를 대충 읽거나 이렇게 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읽고 풀이 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갑시다. 자, fx가 뭐 1차 개수가 1차라 그랬으니까 fx는 뭐 머릿속으로 x제곱 어쩌고저쩌고 생겼을 수 있죠. 잘 알듯이 여기서 보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군요.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A로 보냈어. A로 보냈더니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0이 됐는데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는데 1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어야 하는 값인데 1이 되지 않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a에서 0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식을 쓸 때 x-a로 묶어내고 x- 요것도 사실 안 써도 되는데 b 여기는 마이너스 1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다 쓸까요? 이거 약분되고 그러면 a로 보내니까 a-b-1 a-b 플러스 1 이 5분의 3이죠. 절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절대값을 씌우시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알파가 더하기 베타고 다행스럽게 값이 그렇지. 하나 더하고 하나 뺐더니 5분의 3이에요. 따라서 너는 4 이렇게 바로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풀이하는 걸 자꾸 계속 보셔야 돼요. 식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이런 뭐 4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안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곱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어요. 됐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래요. 3개짜리고 그 다음에 1일 때 0이 됩니다. gx는 x-1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조건도 만족한대요.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고득점 문제 보면 다 이 문제가 나와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웠었고 이게 평가원에서 나왔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좀 많이 까다로워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n이 보통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데 딱 4개만 나와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다 대입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 대입을 하면 얘가 0으로 가는데 너도 0이 되네. 그럼 얘가 0분의 0꼴인 건 분명하죠. 근데 보통은 0이 아닌 애가 되는데 수렴할 때 인수가 딱 지워진다. 0이 됐다는 얘기는 fx가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n이 2인 경우도 한번 봅시다. n이 2인 경우에도 보면 이쪽의 극한값이 0이 됐어요. 만약에 얘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분자는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0을 만족해야 되니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2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 갖고 있고 얘는 안 가지고 있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x-2를 하나 갖고 있고 너는 x-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 집어넣으면서 다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얘는 3차식이 완성이 됐죠. 그럼 얘는 이제 2차식을 하는 건데 x-알파, x-베타라고 놔도 되고 1차식 경우에는 뭐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3을 집어넣어보면 이 극한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극한을 아예 취하죠. 하나 지워지고 밑에 있으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네 3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가는 거네. 3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요거는 하나 집어볼까? 3으로 가면 2 곱하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3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3 가면 3의 제곱 더하기 뭐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너 값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푸셔도 돼요. 됐죠? 만약에 이렇게 놓은 사람은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이렇게 놓은 사람은 아마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로 가면 4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나오네요. 그죠? 여기 4로 가면 3 곱하기 2에서 6 나오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역시 또 1이 되네요. 6이 됐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예 gx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3을 집어넣어도 4를 집어넣어도 1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gx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5만 구하시면 돼요. 4 곱하기 4 집어넣으면 1 아니죠. 미안해요. 5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나요? 12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저 220번 그냥 하나 같이 봐. 어떻게 푸는지 먼저 읽어보고 F3 값을 구하는 거고 다항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n차식의 함수로 나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요거 보니까 0으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0으로 간다는 건데 3차니까 얘는 2차겠네요. 그죠? 다항 함수라고 알려줬으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어야겠네요.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죠? 맞나요? 1차일 수도 있나요? 1차일 수도 있네요. 1차일 수도 있네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2차라고 했지? 1차면 여기에 x-1의 항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a에 x-1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a가 1이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올 거고 fx에다가 이렇게 나오면 2 집어넣었을 때 4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1차가 안 되는 걸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아마 내가 이거는 풀어봤던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쏘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1차도 되는데 왜 안 했지? 라고 했는데 그런 거 같네요.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놓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조금 편할 때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푸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요식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1차는 안 된다는 거 알았죠? 1차가 되면 A가 이게 A의 x-1이고 1이 되려면 A도 1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을 때 같은 값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로 넘어가고요. 2차로 넘어가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1이 되려면 A에다가 1 약분되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게 이제 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됐어요? 다는 어떻게 하냐면 fx가 요거니까 x-1 ax 더하기 b에 2x라고 놓고 한근이 2라 그랬으니까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2를 대입할 때 같으면 돼요. 따라서 2 대입하면 4가 되고 2 대입하면 2a 더하기 b가 4예요. 아래식에서 위식 빼주면 되죠? 그럼 a는 3 이렇게 나오죠. 3 나온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놨으면 A에 1 집어넣은 거니까 1 빼기 알파가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 되고 1 되고 2 되니까 A에 2 빼기 알파가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A 알파 같은 거니까 요거를 없애버려서 하든지 이걸 나누셔도 돼요. 나누면 1 빼기 알파 분의 2 빼기 알파는 4 이렇게 돼서 알파 값 구하고 A 값 구하고 어떤 방식을 택하든 여러분이 택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3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 집어내면 여기 2 되고 3, 3은 9에 7 해서 14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또 봅시다. 시간상으로 괜찮겠지? 무한대로 갔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세제곱이 있으면 세제곱항이 살아남으면 안 되죠? 그럼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이제? 차수가 같아야 돼. 아, 이거 차수로 보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일 거고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3차는 없어져야 되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 세제곱이 얘 때문에 지워지고 마이너스 11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x-1이라는 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 더하기 뭐 k 이렇게 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요거 약분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1 되면 1 빼기 10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네요. 따라서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내지 말고 바로 0으로 보내면 되죠. 0으로 보내고 x는 x분의 1로 쓰고 f는 fx분의 1은 fx로 바꿔 쓰시면 되죠. 요거 딱 1차식 다시 정리해야 되네. 나쁘다. 자, 요거 정리할 필요 없나요? 아, 여기 있네요. 아, 고마워요. x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돼서 요거 지워질 거고 0 보내면 10 이렇게 풀 수 있네. 풀 때는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서 볼 때는 전개한 거니까 있네요. 참 사람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건가요? 자, 무한대로 보내는데 1로 가요. 차수가 같아야 돼. 따라서 fx는 다 그런 문제죠. 2x 세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x-3의 제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극한이 5래. 아, 그럼 x-알파라고 놓고 그러면 2x 세제곱 만족했고 나머지 x 세제곱 x-3의 제곱이니까 얘 0으로 가니까 얘도 그 인수로 완벽하게 없애려면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3 보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3-알파가 5가 돼요. 2, 3은 6. 계산해야겠네요. 2 알파는 2분의 1. 2분의 1.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네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차라리 날 뻔했겠네, 그죠? 그러면 약분되고 얘 1로 3으로 보내면 6 더하기 b는 5가 되니까 이거 딱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쓰는 연습도 이렇게 합시다. 최고차의 기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x-3의 제곱에 2x-1입니다. f2 값을 구하세요. 1 곱하기 2는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런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까다로운 문제죠. 최대값을 구하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3차야, 그치? 그러니까 3차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x가 뭐 x의 n제곱으로 생겼는데 아니다. 수렴하려니까 n 플러스 1제곱으로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n 플러스 1제곱이 몇 차냐면 4차 이상. 그러니까 n이 3 이상일 때. 맞아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3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 3차를. 위의식을 다 통틀어서 위의식을 다 통틀어서. 위의식을 다 통틀어서 얘가 이제 3차 이상인 거야. 그럼 왜냐면 여기가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제곱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거기가 6이니까 fx는 어떻게 되냐면 6x에 n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쵸? 요 항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만 생기면 돼요. 얘가 3, 이거 4 이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4 이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3이라서 얘랑 연관성이 조금 애매해지네요. 그럼 얘가 x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6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어도 성공도가 맞아요.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xn제곱 xn제곱 집어넣고 0으로 보내면 4가 나와요. 오케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fx를 하나 찾았어요. 얘는 f1이 얼마일까? 10이네요. 10. 하나 구했어요. n이 3인 경우도 좀 구하긴 해야겠네요. 그죠? n이 3이면 얘가 3이니까 지금 몇 차가 돼요? 4차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4차면 돼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거 4차인데 6이 되어야 되니까 6x 4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건 이제 만족했죠? 이제 요걸 만족해주면 돼요. 그럼 플러스 그런데 4가 나와야 돼. 얘가 3이니까 3제곱으로 지워주려면 3제곱 판까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3제곱을 빼줄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8x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야 요걸 여기다 집어내면 8x 필요 없네. 필요 없네요. 여기 4만 있으면 되네. 여기 4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얘도 4가 되네요. 여기까지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맞죠? 그래도 역시 10이 나오네요. 괜히 3 풀었네. 이럴 수가. 근데도 10이 나왔네. 같은 거였어.
n이 이제 2면 3차까지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주세요. 풀 때 종이에 풀 때랑 다르네요. 자, fx는 자 2면 얘가 몇 차야? 얘가 3차죠. 얘가 3차기 때문에 여기가 3차기 때문에 얘가 3차만 만족해주면 돼요. 아 그래서 3차를 만족해주는데 3차가 있죠. 근데 6이 나오려면 10x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얘 때문에 이제 제곱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라서 0으로 보내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니까 2제곱해서 더하기 x제곱이고 요건 0으로 갈 거니까 요것만 비교해보면 4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여기 안 풀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쪽에서 최대값 나오면 틀려요. 따라서 F1은 14 n이 얼마도 풀어야 돼? 1도 풀어야죠. 그래서 fx를 구해봅시다. 1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고 2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차까지 살아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져야 되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3x 얼마예요? 10x? 아니야 3x구나. 3x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니까 x로만 약분되면 되죠. x로만 약분되면 되니까 여기에 4x 이렇게 생기네요. 맞아? 그럼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야. 따라서 여기는 f1이 11이네. 셋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 줄만 아깝네. 잘했어요. 다 푸셔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n이 10차 이상이어도 전혀 이 식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좀 푸셔야 돼요. 어쨌든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네요.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자, 유리함수가 나오면 평행이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구해야죠. 1, 그 다음 앞에 계수 1,1이에요. 1,1로 그리셔야 돼요. 1,1 성격이 빗돌아서 그래요. 거기에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1값을 여기 대입하면 k값이 나오는 거 알죠? 안 되면 해도 돼요. x-1 x-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에요. 3.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3이 탁 나오니까 3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위로 블록으로 그리세요. 그런데 요거 딱 보니까 2차 함수는 항상 뭘 먼저 본다? 대칭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 x가 마이너스 1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딱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3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색깔 별로 예쁘지 않아요. 3 나오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1 정도 봐야겠네요. 그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여기. 그래서 2 지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y는 k와 즉 y축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딱 보니까 3이 기준이죠? 또 어디가 기준이야? 1이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어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래서 3 찍고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보다 크면 몇 점 맞나? 한 점. 그러니까 3보다 크면 한 점이에요. 일단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이제 3일 때를 봐야죠. 3이 되면 2점이죠? 2점이에요. 그래서 2점. 3보다 작으면 3점.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1이 되면 2점이죠?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앞만 나와요. 2점. 1보다 작으면 계속 2점이네요. 그죠? 계속 2점이에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역시 2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점. 그래서 함수를 그려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값을 구하세요. 이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좌극한의 값의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좌극한의 합성함수니까 3으로 가는 좌극한은 2죠. 근데 3 미안해요. 3이죠. 3으로 가는 3이죠. 3인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G3을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을 구하세요. 3일 때 함수값은 2네요. 따라서 합은 4 이렇게 주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gx가 2차 함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들 때 g2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죠. 2차 함수를 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1이 나와야 됩니다. 0으로 가는 우극한은 저는 마이너스 1로 가고요. 0으로 가는 우극한인데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할 필요 없죠. 그렇죠? 함수 값으로 그냥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G0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네요. 1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x가 1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1로 보내시면 돼요. 1로 보내면 얘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0으로 가는 좌극한이 되겠네요. 그죠? 0으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이 함수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G1도 G1은 3입니다. 이런 거죠. 슬프네요. 뭐 특징이 없어서 일일이 다 풀어야 되잖아. 1 집어넣어서 3 되려면 3이네요. 그죠? 그래서 3 선생님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깨나 어딘가는 열심히 푸셔야 돼요. 4 2 3 6 빼기 1 5 자, 226번 이게 이제 그 문제죠. 가우스 X는 가우스 그러니까 결국 n이죠. n은 가우스 X는 X보다 작거나 같고 큽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걸 루트 씌우면 다 루트가 씌워지겠죠, 그죠? 루트가 씌워질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x까지 한 거니까 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 맞아요. 이거랑 이거랑 값이 다르면 이건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같아요. 따라서 이거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루트 그래서 가우스 없어도 맞는 거예요.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구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제곱해서 빼면 4x 남고요.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x 이렇게 남아서 개수만 쓰면 돼요. 요거 1차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죠. x제곱 1차긴 하지만 항상 개수를 루트를 씌워서 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여기 만약에 2x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로 가끔 가다가 혼동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2 이렇게 써요. 루트 2라고 안 써. 알겠죠? 2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연습만 조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니까 처음에 할 때 조금 연습해 놓으세요. 4가 돼서 2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문제를 봅시다. 도형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그렇죠. 운이 좋으면 빨리 풀리는 거고 운이 나쁘면 한참 걸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막 풀다가 실력이 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하고 정삼각형 이런 게 있는지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따져보면 문자를 더 놓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다 이렇게 선 하나만 그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려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서 여기는 y 빼기 x고요. 요걸 접었으니까 여기는 y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1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y제곱은 y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지워지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x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되죠. 근데 구하라는 값이 xy이고 값이라서 xy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극한 0을 보내면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풀이는 되게 간단한데 도형은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선생님은 이 문제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 이거 긋는 걸 나중에 했어? 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처럼 선생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오래 걸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이 원과 원점이 중심이고 그래서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또는 r제곱 도형으로 풀 것이냐 식으로 풀 것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식으로 풀릴까? 아니 도형으로 풀릴까? 도형으로 풀었어. 식으로만 풀었어. 이거는 식으로만 풀리더라고. 그래서 도형으로 막 생각해 봤는데 도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이 세 점이 그게 없어. 어떤 특정한 점이 없어서 비례식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제 원이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인데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찾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특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형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식으로 풀었어요. 자, 얘는 이제 x-1 제곱 더하기 y제곱은 q라고 합시다. 직선 PQ를 쭉 그었을 때 x축하고 만나는 값을 r이라고 합시다. x절편이죠. x절편을 보는 순간 직선을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a, 0, 점 a, 0이 a, 0에 한없이 가까워질 r이 0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질
P라고 하고 PQ와 X축이 만나는 점은 R이라 하자. R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R은 있으니까 R은 점 A,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러네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죠?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이해는 됐어요. 결국은 PQ를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0, R인 건 분명하죠. 반지름 값이니까 0, R인 건 분명해요. 한 점은 구할 필요 없어요. Q를 구해야 되는데 Q는 얘하고의 교점이에요. 교점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랑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 해보면 알겠지만 R제곱 R제곱이 같으니까 아니, Y제곱 Y제곱이 지금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얘로 치환을 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요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얘까지 이동해봐. 그럼 정말 풀기 어려워져요. 2차 방정식도 이렇게 조금만 복잡해지면 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랑 갖다가 놓고 해서 뭐 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직선을 그려서 못 그래도 되겠네요. 선생님이 y제곱이랑 같은 걸로 풀었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그런 거 있죠. 요걸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얘하고 k로 더해서 하는 거. 기억나요?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는 0에서 만든 식은 반드시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원의 방정식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뭐야? 처음 배워요? 아니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새로운 얘기예요? 좋아요. 새로운 얘기예요? 왜냐면 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교점은 여기도 지나고 얘도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0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 원의 방정식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알파 베타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싹 지워서 1차식이 돼요. 꿀쩍꿀쩍? 맞아요? 그래서 그 1차식은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뺏기만 해도 딱 수직일 테니까 x값이 얼마인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0이죠. 그지?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죠. 그죠? 그럼 둘을 빼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r제곱은 0이라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는 얼마예요? 2분의 r제곱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아요. 되셨죠? 어쨌든 y제곱 대신에 대입하면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하고 지금은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x값을 구했어요. 2분의 r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했죠. q점을 구해야 되니까 대입하셔야죠. 어디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래서 y는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r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양수값이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y는 r제곱으로 묶어내면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이렇게 돼요. 선생님보다 더 잘 푼 사람 있으면 그렇게 푸세요.
두 점을 알았으니까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요 점을 기준으로 구합시다. y에서 y 빼고 기울기 x에서 x 빼는 거니까 y에서 r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x 값에서 요거 빼니까 2분의 r 제곱에서 0 빼고 여기서 r 빼야 되니까 r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에서 r을 뺍시다. 됐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요. 이거 비심이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x 더하기 x 빼기 0 더하기 r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조명을 받으면서 합시다. r분의 2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빼기 1 x 더하기 r 자, 어디를 구해야 돼? y 절편 구해야 되죠. 미안해. 시간이 마지막 문제네요. y가 0이니까 x는 요거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를 구하면 맞나? x를 구하면 r 제곱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죠. 드디어 됐네요. r을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는 거지. r을 0으로 보내니까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에요. 그래서 0분의 0 꼴이에요. 따라서 요거를 리미트 r을 0으로 갈 때 이게 a가 되는 거고 a를 하면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요거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요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나올 거고 빼기 1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r 제곱 나와요. 그 다음 마이너스 r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r제곱 지우면 되고요. 요거 2가 돼서 2로 나오고요. 계산해서 2분의 1이니까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에다 0 집어넣으면 1 되죠. 1 플러스 1이죠. 답은 4 이렇게 푸실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롭고 식이 좀 복잡해서 좀 귀찮잖아요. 이런 거 나오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y절편도 아니고 x절편을 구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다음 시간에는 전체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숙제 나간 거 좀 풀어보시고요. 연속 유형 8 정도까지는 일단 꼭 푸세요. 고생들 했고 토요일날 수업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또 잊어버릴 게 분명하니까 질문부터 알았지? 이거 안 꺼도 돼.
풀어주는 거지.